일단 배경 지식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염색체. 사람의 몸속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세포가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선생님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 60조개 중에서 하나만 뚝 떼어가지고 이걸 나쁜 과학자한테 탁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쌤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팔에서 뺀 세포이든 다리에서 뺀 세포이든 모근 세포이든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 세포마다마다 내 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모든 정보가 세포에 다 들어있는데 팔에 있는 세포는 왜 팔의 기능만 수행할까? 모든 정보 중에서 팔에 대한 정보만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정보 중에서 다리에 대한 정보만 활성화된 게 이거고, 모든 정보 중에서 모근에 대한 정보만 활성화된 게 이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세포 안에는 같은 개수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라고 했어? 46개입니다. 46개인데 어디가 46개요가 아니라 모든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야. 모든 세포. 이 모든 세포라고 부르는 건 체세포 기준이야. 체세포라는 말은 몸체자 써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 아들, 또 아들. 믿겨지십니까? 아무튼 4명의 아이가 있어요. 궁금해서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 아내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염색체를 다 줍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가지고 총 92개의 염색체를 전달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은 초울트라 슈퍼맨이 돼요. 완전 다른 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깝지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 46개 중에서 딱 반씩만 줍시다. 나 23개 준비할게요. 당신도 23개 준비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46개 염색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와 아내가 정자와 얘가 정자죠?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다시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을 감수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야. 감수라는 말이 뭐야? 수를 감소시킨다. 수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감수분열. 다른 말로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야. 감수분열을. 근데 왜 수를 줄여야 되는지, 왜 수를 감소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나와 똑같이 내가 46개라면 내 자식도 46개를 똑같이 유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좀 고급진 표현으로, 잘 들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이런 고급진 용어를 쓸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과학을 잘하냐 못하냐가 나눠지기도 하죠. 나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느낌하고 또 다른 표현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보존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너 나랑 똑같아야 되니까 내가 반 줄여준 거야 이거랑. 그죠?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달리 표현한 겁니다. 고등 가면 더 심해요. 아주 고급진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야. 아주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과 감수 분열 과정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비교해 설명할 건데, 자, 이쪽에다가 좀 미리 개요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세포 분열의 개요입니다. 개요라는 말은, 자,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은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열돼요. 그래서 두 개로 딱 분열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잖아. 그때 분열하는 과정으로 복제를 한번 해요. 봐봐. 옆에 있는 세포를, 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세포가 다 이거 망가졌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그걸 재생된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체세포가 죽으면 옆에 있는 체세포가 분열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열해서 채워준 게 여기 있는 모든 세포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 근데 분열해서 딱 채웠더니 23개짜리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46개짜리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복제를 해. 자, 이제 두 개 나눌 건데, 일단 내 거를 2배로 복제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복제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 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이제 배울 거야. 분열하는 과정을 거쳐서 2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체세포가 복제한 후에 분열되니까 다시 46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둘로 땅땅 분열되는 겁니다. 이때 표현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 일단 분열을 몇 번 한다? 분열을 1회 분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아들세포라고 하지 않고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딸세포라고 표현합니다.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의 과정입니다. 자, 이 세포 분열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비교해서 봐봐. 자,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뭘 만들기 위한 분열이냐면 저기서 말했듯이 생식세포, 즉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야.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녀석은 똑같이 체세포예요. 안녕, 나 체세포야. 46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체세포입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들기 위한 근원 체세포, 정원세포라고 불러줍니다. 이름하여 정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정원세포는 그래서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그래서 46개를 갖고 있어요. 얘가 정자들을 만들어낼 건데 처음에 분열을 한번 해요. 분열하기 앞서서 마찬가지로 분열하기 전에 복제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분열을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분열이 이렇게 돼요. 분열이 됩니다. 완전 신기한 거는 이미 23개로 이제 줄어요. 얘랑 과정 똑같죠? 얘는 46개인데 복제해서 분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 완전 이상해요, 지금. 왜 이러지? 이상해야 돼. 이게 궁금해야 이따 풀어줄 때, 안 졸려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궁금해야 됩니다. 더 이상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분열해요. 각각 한 번 더 분열해서 이번엔 복제 없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똑같이 이렇게 복제 없이 한 번 더 분열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세포를 만들어낸다?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이것도 이상하죠? 분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색체 수가 보존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양을 변화시켜요.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변기해 주셨어요. 지금. 누군지 알 거야? 자, 얘네들이 모양을 변화시켜. 잠깨라고 한마디 할게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걸 2글자로 변태! 한다고요, 변태. 자, 지금 졸면 변태. 그래서 변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양을 변화시켜서 꼬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내서 운동성을 갖추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자 4마리가 형성되는 과정이야. 정리하면 감수분열은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을 몇 번 합니까? 총 2번 분열하죠. 근데 여기서 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분열할 때는 뭐를 안 하고 분열해요? 복제 안 하고 분열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연속으로 2회 분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연속이라는 표현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 번째 분열 때는 복제가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 2회 분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딸 세포는 몇 마리야?
그렇죠. 4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얘는 특별하게 쟤랑 다르게 뭘 형성하냐.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얘만 특별하게 이가 염색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가 염색체. 우리 민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가 염색체라고 까라고 읽어줘야 돼. 이가 염색체 읽으면 안 돼요. 이가 염색체라고 읽어줍니다. 이 감수 분열할 때만 특별하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서 이제 중간에다가 세제표 분열 과정과 감수 분열 과정을 빽빽하게 채워줄 거예요. 빽빽하게. 자, 저 녀석을 조금 이제 우리가 강의하기 쉽게 좀 변형시킬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사람은 염색체 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어떤 생명체를 갖고 올 거야. 굉장히 예쁜 생명체가 여기 있어요. 보이죠? 여기. 안 보여? 얘는 염색체가 4개야. 4개. 4개입니다. 염색체가 4개 있을 때 우리 en equal 4라는 표현을 써요. 자, en. 자, en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상동을 이루고 있을 때 en이 됩니다. 상동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서 볼게. 엄마 아빠가 이게 아빠 거야. 아빠 거 이게 엄마 건데 크게 나타내지. 엄마 거. 자, 이 갖고 있는데 둘 다 줄 수 없으니까 하나만 줘야지 그런다며. 2개 다 주지 않고 하나만 주는 경우를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만 줄 건데 이렇게 엄마 거 하나를 주고 아빠 거 하나를 줘서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다시 만났을 때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가 다시 만나잖아. 이때 이 녀석 이게 상동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상동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기호로 e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엄마도 en이고 아빠도 en을 이루고 있다가 각각 줄 때는 요거 하나만 주잖아. 줄 때 요거 하나만 줘서 얘를 만드는 거지. 그치? 하나만 줄 때 얘를 n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엄마 아빠도 en인데 자식한테 생세포 하나를 줄 때는 그 안에 뭘 집어넣어서 한 개씩만 집어넣어서 주니까 en인 내가 n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n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en이라는 표현과 n이라는 표현은 둘이 같이 상동을 이루고 있을 때 en이라고 표현하고 상동을 떨어뜨려서 자식에게 주는 경우 n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은 봐봐. 채색부 분열은 원래 상동을 이루고 있던 녀석이 en짜리 녀석이 그죠? 그래서 복제해서 똑같은 거 2개를 만드니까 또 똑같이 몇 n짜리? 2n짜리를 2마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하지만 감수 분열인 경우에는 정원세포, 즉 채세포는 2n짜리 염색체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분열할 때 이미 반으로 줄었죠. 이미 반으로 줄었으니까 n으로 이미 줄어버린 거야. 이미 줄어버리고 한 번 더 분열되더라도 n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자, n짜리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개수를 쓰면 되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저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게 말이야. 좀 이상해. 최저 온도거든. 17도. 하이파. 좀 이상해. 뒤에 문 열려있는 거 아니지? 닫혀있어. 차라리 창문을 시원할 수도 있어. 지금? 밖에 정도로 이렇게 됐어?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실험 정신 좋았어. 그거 아니야. 해봐야. 알았어. 자, 쌤이 갖고 온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en equal 4짜리 생명체입니다. 얘가 지금부터 채세포 분열을 할 거야. 채세포 분열.
자, 이것도 해야 돼요. 체세포 분열을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체세포 분열을 막 하면은, 쌤 아까 예를 들었던 건 여기를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걸 할 수가 있잖아. 그걸 재생한다고 표현해요. 체세포 분열 결과, 뭘 할 수 있다? 재생을 할 수 있다. 다시 낫게 할 수 있다. 다른 세포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성장기인 경우에는 키가 큽니다. 그죠? 키가 크고 몸이 크는 거, 이걸 생장한다고 표현해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과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쌤은 아주 오래전에 그래요. 생장이 좀 이렇게 안녕 빠이빠이 했지만 잠깐만 얼굴 좀 볼게. 여러분 생장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생장을 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합니다. 쌤도 물론 많이 먹었어요. 배만 나오고 피가 유전자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커요. 괜한 이유가 있죠. 자, 아무튼 생장을 위한 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감수 분열은 방금 말했지만 뭘 만들기 위한 분열이야? 바로 생식세포죠.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입니다. 파란색으로 쓴 건 목적이야. 목적. 체세포 분열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재생과 생장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감수 분열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을 먼저 정리할게요. 체세포 분열. 자, 이제부터 얘가 세포 분열할 세포예요. 안녕. 가운데 핵이라는 걸 좀 부각해서 그릴게요. 핵을 부각해서 그리는데, 자,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평상시. 쌤세포도 이거 지금 툭 뛰면은 평상시의 녀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잘 들어. 염색체가 관찰이 안 돼. 염색체 관찰이 안 됩니다. 퍼져 있는 녀석으로 관찰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걸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형태로 퍼져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평상시에.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거잖아.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느껴. 쌤은 느낌표로 표현해요. 이제부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세포 분열을 해야겠다! 뭘 하려고 마음먹은 거야? 재생을 하거나 키가 커야겠다. 그죠? 마음 먹은 거야. 마음 먹고서 이제부터 세포 분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준비를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냐면 얘가 복제를 염색사 형태로 복제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제를 해요. 그 수많은 염색사들을 다 일일이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제가 됩니다. 복제기, 첫 번째 여기 말하는 거 복제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야. 이 복제기를 거치고 있을 때를 처음에 뭐라고 하냐? 간기라고 부릅니다. 간기라는 복제기를 거치게 돼요. 자, 복제기라고 써줄게요. 간기라는 복제기를 거치게 되고요. 복제기를 다 끝내고 나서, 복제가 끝나고 나서 이때를 딱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제부터 분열을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열기라고 표현합니다. 분열기. 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분열 준비기라고 해요. 분열 준비기. 다른 말로. 분열 준비기 때 복제를 한 다음에 분열기에 들어가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를 거쳐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핵만 껴서 그릴게요. 핵만 껴서 그리면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이 사라져야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핵막이 먼저 사라지고요. 인이라고 하는 구조물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써진 않을게요. 사라지면서 여기 있는 염색사가 염색체의 모습으로 드디어 꼬여요. 염색사가 염색체의 모습으로 꼬이게 됩니다.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쌤이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4개의 염색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인데 봐봐. 얘도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염색체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염색체의 모습으로 보인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여기는 어떤 형태로 있을 거냐면 이렇게 혼자 있고 얘도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쌍둥이고
얘도 이렇게 상동인 모습을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염색체의 모습으로 관찰이 된다면 이 안에 이런 형태로 들어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뭐 했어? 복제했죠. 복제했다는 건 자기와 똑같은 걸 잘 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자 모양이야? X자 모양이야. X자 모양. 그래서 X자 모양의 염색체가 우리가 책에서 보는 건 다 X자 모양이야. 왜? 복제가 끝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염색체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에 그려져 있는 모든 염색체는 이 모양이 아니라 X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복제가 끝난 다음에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복제를 한다는 건 똑같은 거 이렇게 더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제되기 전 모습을 여기다 그려줄게요. 복제되기 전 모습.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이러한 모습이라서 얘를 어떻게 그린다? 2n = 4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동이죠? 염색체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래서 2n = 4짜리 염색체를 가진 생명체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얘를 이제 복제가 끝나고 나서 전기 때 염색체의 모습으로 꼬여요. 그러면 드디어 X자 모양으로 꼬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기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염색체 몇 개야? 염색체. 자, 복제가 되었지만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이 동원체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죠. 총 4덩어리니까 얘도 염색체는 4개입니다. 4개예요. 복제가 됐다고 해서 8개가 되는 게 아니야. 4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얘 똑같이 상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n입니다. 얘도 2n = 4야. 복제가 됐더라도 염색체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만 뭐만 많아졌어? 염색사 DNA의 양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보이나요? 잘 들어.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이 가운데 동원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묶어주는 이 녀석의 개수를 쓰면 됩니다. 그럼 염색체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중기라고 하는 기로 갑니다. 중기로 가면은 가운데 중자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가운데 배열을 하게 돼요. 가운데 배열합니다. 쌤은 임의로 여기를 적도라고 한번 처음에 적도, 여기 배열되는 곳이에요. 적도에 배열한다 표현하는데 여기 X자 모양의 녀석이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도 오 마이 갓 너무 크게 그렸다. 잠깐만요. 더 위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운데 주르륵 배열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 가운데 배열됩니다. 가운데 배열되고 양쪽에서 이제 얘네들을 잡아서 끌고 갈 실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방추사라고 그래요. 방추사라는 실 같은 물질이 이 녀석들한테 다 이렇게 달라 붙게 됩니다. 이 전기 때도 그래서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하고 중기 때는 이렇게 달라붙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돼요. 책에 텍스트를 잘 봐. 텍스트 뭐라고 써있냐면 적도 쪽에 배열된다라고 써져 있고요. 자는 거 아니지? 적도에 배열된다 써있고요. 가운데 배열되는 기가 이 기입니다. 근데 가운데 배열되자마자 바로 양쪽으로 쫙 끌려갑니다. 그래서 중기의 특징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가운데 배열되기 때문에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해요.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시간이 되게 짧죠. 금방 모였다 금방 양쪽으로 뜯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중기를 지나서 이제 후기로 갑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야. 자, 후기 때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후기 때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쪽 끝과 이쪽 끝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으로 이 녀석 한 마리, 이 녀석 또 한 마리, 이쪽으로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가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쪽으로 파란색도 이렇게 오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가운데가 쭉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끌고 가는 모습.
후기 때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기 때, 마지막 말기 때 이걸 다시 핵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어? 얘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핵으로 다시 만들어주게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핵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하나였던 핵이 어떻게 두 개의 핵으로 분열되는지, 그 안에 이렇게 하나와 오렌지색 두 개랑 파란색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자, 분열이 다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어때요? 오렌지색 두 개랑 파란색 두 개 딱 들어있죠? 완벽하게 두 개로 복제가 딱 돼서 나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2n = 4. 얘도 2n = 4가 되겠죠? 2n짜리 녀석이 분열이 한번 딱 끝났는데 또 2n짜리 녀석 두 마리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2n짜리가 양쪽 두 개가 된다는 걸 이렇게 전체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뭐냐면, 자, 이렇게 핵이 두 개가 생겼으면 드디어 이게 핵이 양쪽으로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으니까 완벽한 분열이 일어나려면 이 세포질, 이 세포 전체, 세포의 몸통도 분열을 해야 돼요. 세포의 몸통이 분열돼야 됩니다. 이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표현해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땅땅땅 밀고 들어오면서 땅땅땅 끊어져가지고 두 개의 세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 때문에 딱딱하잖아. 딱딱하니까 그 녀석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게 점점 커져가지고 툭 잘라내요. 이런 둘의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세포질 분열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너무, 그죠? 그래요. 되게 막 무슨 이상한 그림들 그려놓고, 그죠? 쓰러진 사람 한 명, 쓰러진 사람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체세포 분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자기가 혼자 그릴 수 있어요. 쌤 중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잖아.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리는 거 연습할 때는 똑같이 2n = 4짜리 아름다운 생명체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그려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감수분열 과정을 좀 써볼게요. 감수분열. 자, 감수분열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체세포로 시작을 합니다. 2n = 4짜리 체세포로 시작을 해요. 자, 얘도 이렇게 똑같이, 안 보이죠? 이 안에 핵이 들어있고 핵 속에 이렇게 염색사의 모습으로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얘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할게요. 여기서 복제를 합니다. 처음 복제를 시작해요. 복제기. 자, 얘도 뭘 느낀 거야? 나도 이제부터 감수분열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자를 만들어야겠다 또는 난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염색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복제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복제가 다 끝났습니다. 요걸 한 거예요. 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1차 분열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을 써요. 이때부터 분열기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M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분열기에 들어가면, 자, 전기는 똑같아요. 전기는 똑같습니다. 전기 때는 핵막만 그릴게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아까 복제한 것들을 이렇게 염색체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자, 복제한 걸 염색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복제가 되고 얘도 복제가 되고 처음에 이 모습이었을 거 아니야? 똑같이. 네, 복제된 모습이고요. 자, 복제된 녀석이고 하나 무슨 색깔이었냐? 파란색. 또 다른 녀석도 복제가 된 녀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전기 때는 얘랑 지금 똑같죠? 똑같은데 이때 또 한 단계를 더 거쳐. 딱 한 단계. 그게 뭐냐면 아까 민경이가 예쁜 목소리를 읽었던 이거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이과염색체. 아까 예뻤는데, 그죠?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둘이서 탕 결합합니다. 결합해. 이 둘이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요. 이름이 이가잖아. 이가. 두 개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가. 더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된 염색체 두 마리, 상동 염색체가 둘이 붙어버려요. 붙어버린 모습을 그림을 다시 그리면 그래서 끝나지 않고 여기다가 동원체라는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입가 염색체라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원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녀석을 정말 중요해. 이 녀석의 이름이 뭐다? 입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이 녀석 때문에 요게 바로 비밀의 핵심이야. 어떤 비밀? EN이 분열돼서 바로 N으로 나누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저 입가 염색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뒤에 무슨 어떤 달라진 점이 생기나 볼게요. 자, 그러면 전기 지났으니까 중기로 가야겠죠. 중기로 가볼게요. 자, 중기로 가면 가운데 배열할 거 아니야? 입가 염색체 상태로 가운데 탕탕 배열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서 1, 2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동원체 두 개를 1, 2 이렇게 배열해요. 그래서 양쪽에 방추사가 나와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쭉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잘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게 왼쪽으로 가는 녀석은 이 한 덩어리가 다 가고요. 오른쪽도 이 한 덩어리가 다 갑니다. 왼쪽으로 파란색 한 덩어리가 다 가고요. 오른쪽도 한 덩어리가 다 가요. 이렇게 합니다. 요게 후기 때의 모습이에요. 잘 봐. 지금 얘하고 얘가 상동이죠. 즉 얘하고 얘가 상동이야. 맞죠? 상동이 지금 어떻게 됐어? 상동이 나눠져 버린 거야. 아까는 얘하고 얘가 상동이죠. 상동의 일부가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갔으니까 상동이 다시 만났다고. 상동이 다시 만나니까 2n인데 얘는 상동이 분리되니까 n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상동이 같이 있을 때 2n이라고 하고 떨어지면 n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2n짜리가 n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후기입니다. 자, 마지막 말기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핵막 속에 얘네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얘 혼자 들어가게 되고 파란색도 혼자 들어가고 혼자 들어갑니다. 얘하고 얘는 상동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녀석이야. 그러므로 n으로 바뀐 겁니다. 염색체 개수까지 쓰면 n equal 2가 된 거예요. 아까 동원체 요 개수를 생각을 했죠? n equal 2가 됩니다. 처음에 얼마였는데? 처음에 1, 2, 3, 4 2n equal 4였거든. 2n equal 4였는데 n equal 2로 바뀌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똑같이 이제 세포 질까지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끝났을까? 아니야. 여기 뭐예요? 한 번 더 분열하죠. 어떻게? 연속으로. 뭐 없이? 복제기 없이. 자, 얘를 1번 세포라고 하고 얘를 2번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둘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 1번 세포만 출발을 시켜 볼게요. 자, 얘가 이제 분열을 이제 해야 되니까 원래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다시 풀어져서 다시 염색사로 이렇게 막 풀어지고 다시 여기도 막 풀어집니다. 얘가 풀어진 모습을 상상하면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열하래. 맞아. 한 번 더 분열을 해야 되지 않으면 다시 염색체로 또 꼬여. 안 풀렸으면 되잖아. 괜히 풀렸다 또 꼬입니다. 풀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막이 또 사라져. 핵막이 사라지면서 다시 아까 모습으로 회복을 합니다. 아까 모습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전기야. 또 전기. 여기도 전기가 있고 여기도 전기가 있잖아. 그치? 좀 이상한 또 드립할 뻔했어. 전기 있잖아.
전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제1분열 전기라고 하고 여기를 제2분열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가로를 안 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거를 제1분열. 첫 번째 분열의 중기, 제1분열, 1분열의 전기, 그래서 제1분열 후기, 제1분열 말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제1분열이 생략된 거예요. 제1분열. 얘는 제2분열이라고 합니다. 제2분열. 제2분열 전기가 시작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제2분열 중기로 가겠죠? 이 중기라고 쓸게요. 제2분열 중기로 가면 가운데 배열할 거 아니야? 가운데 배열할 때 이제 여기 적도면에 이렇게 배열되고요. 파란색도 이렇게 배열되겠죠? 양쪽으로 방추자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2분열 후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주죽 찢어지면서 끌려가겠죠? 자, 끌려가면 어떤 모습이야? 왼쪽으로 요 녀석 하나 끌려가고 오른쪽도 요 녀석 하나 끌려가고요. 얘도 왼쪽으로 요 녀석 하나 끌려가고 얘도 오른쪽 요 녀석 하나 끌려가죠. 양쪽으로 끌려간 모습이 후기고요. 마지막에 말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핵막 속에 두 녀석이 슝슝 들어가서 얘 하나, 얘도 얘 하나, 얘는 얘 하나, 얘도 얘 하나가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또 세포 질분열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1번 녀석이 다시 둘로 분열됐죠? 어떻게 표현해볼까? 1-1, 1-2가 만들어진 거야. 똑같이 2번 녀석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 만들 거 아니야? 쌤이 그린 건 그래서 여기를 그린 거야. 하나의 녀석이 이렇게 둘로 요 녀석을 그린 거고요. 얘도 똑같이 복제가 될 테니까 총 몇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죠? 맨 마지막에 만드는 녀석 봐봐. 얘도 염색체 몇 개야? 1, 2, 3, 4. 4개죠. 아, 이거 2개죠. 이거 먹을게. 이 녀석 2개니까 얘도 n이죠. 상동 아니니까 n이고 n 이퀄 2네요. 다시 말해서 1분열 끝났을 때도 n 이퀄 2였는데 2분열이 끝나고 나서도 n 이퀄 2를 유지하고 있죠. 그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2n이 n이 된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n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저렇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아까 이쁜 목소리 읽었던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냐 안 했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나요? 처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이가 염색체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차분히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전체 과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거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필기하고 싶은데 못했죠. 따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지울 거야. 지우고 이 패드로 지우고 그림으로 방금 쌤이 이제 판서로 해준 거랑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림하고 좀 달라.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보여줄게요. 이거 지울 때 제일 아까워. 자, 요 그림이죠. 그죠? 하나의 세포가 첫 번째 분열을 통해서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뭐야 이거? 간기를 통해서 이거는 채소이고
이렇게 이거는 세세포 분열을 두 번 한 거예요. 세포 분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각각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간기를 거쳤다가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자, 바로 체세포 분열의 간기 모습이야. 간기 때는 이렇게 꼬여있지 않죠. 봐봐. 여기는 X자 모형으로 전기 때 그려놓고 간기 때는 X자 모양이 아니잖아. 이게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그때의 모습을 말하고요. 자, 이게 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염색체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전기 때 이미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텍스트 핵막이 사라지면서 체크해야 돼. 핵막이 사라진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핵막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염색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염색체라는 건 X자 모양인데 나중에 양쪽으로 둘로 찢어져서 갈라질 거 아니야?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그죠?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염색 분체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는 얘가 얘를 복제하는 겁니다. 염색 분체의 관계는 서로 복제된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중기로 갈게요. 중기 때의 모습이 이거야. 가운데 주르륵 배열되고 있죠? 쌤이 그랬던 거랑 똑같네요. 가운데 배열되고 있는 모습을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방추사가 부착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야.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기 때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시간은 중기의 가운데 모이는 시간은 가장 짧은 것도 중기의 특징입니다. 시간은 가장 짧아. 시간은 짧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중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기 때 모습 볼게요. 후기 때 모습은 양쪽으로 끌려가는 모습 보이죠?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형태로? 염색 분체의 형태로 가고 있죠. 마지막 말기 때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을 딱 완전하게 구성을 하고요. 염색체가 다시 풀어집니다.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분열할 때 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 질분열도 일어나는 게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말기 단계예요.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단계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동물세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운데 툭 끊어집니다. 자, 이것을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게 그냥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좀 오래된 선생님이면 그걸 세포질 만입이라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세포질 만입된다라고 만입된다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물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러한 판들을 만들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퉁 잘라냅니다. 자, 이거를 세포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포판.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세세포 분열 결과는 생장과 재생을 한다. 했었죠? 이게 생장과 재생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좋아요. 감수분열 같이 볼게요.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하는 분열이고요. 자, 감수 1분열입니다. 똑같이 전기 때 복제가 끝난 다음에 전기 때의 모습인데 둘이 붙어있죠.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물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가운데 배열도 이가 염색체 상태로 가운데 배열한 거야. 아까는 가운데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가운데를 이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가운데야. 가운데 이렇게 배열돼서 양쪽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놨습니다. 양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야. 근데 이가 염색체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가니까 상동이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상동이 분리됐으므로 EN이 N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쪽으로 가서 각각 상동이 아닌 것들끼리 만나고 있죠. n equal 2, n equal 2짜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2n equal 4짜리가 1분열이 끝났을 때 이미 n equal 2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죠. 한 번 더 연속적으로 분열을 하죠. 한 번 더 분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2분열이야. 2분열할 때 바로 전기 때 양쪽으로 두 개 나누어졌는데 다시 전기가 되면서 다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아까 1번 세포, 2번 세포인데 1, 2번 세포를 동시에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얘는 치기 좋아요. 동시에 출발시켜서 각각 이 위에 거 볼게. 전기가 중기가 될 때 이 상태에서 가운데 배열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배열했던 게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얘는 또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또 왔다 갔다. 가운데 배열한 다음에 양쪽으로 끌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 모습이야. 염색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리고 상동 아니죠? n equal 2네. n equal 2짜리가 두 개 만들어진 거야. 뭐가? n equal 2짜리가 분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n equal 2짜리 두 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됐지요? 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구나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13쪽하고 15쪽에 기본 개념 쏙쏙 문제가 있어요. 그죠? 거기 같이 풀어. 지금 풀어볼게요. 풀고 채점도 하세요.